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텐서플로우의 단층 신경망 모형을 사용해서 회귀 모형을 개발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단층 신경망을 사용한 회귀 모형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앞에 유인물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입력 계층을 이제 나타내는 뉴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입력 계층의 뉴런들이 뭐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죠? 출력 계층의 뉴런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출력 계층의 뉴런의 값은 바로 입력 계층의 이제 뉴런으로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 값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y는 ax 더하기 b 해서 이제 이렇게 선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력 데이터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에 x가 뭐 x1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뭐 x2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x3가 있다 그래도 결국은 이 y는 x1과 x2와 x3의 여기 가중치 뭐 a를 썼습니다만 a를 썼으면 a1, a2, a3 해서 이렇게 x1과 x2와 x3의 선형식으로 나타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이 y가 뭐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x1, x2, x3 그러니까 입력 계층의 그 뉴런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y는 이 입력 계층의 뉴런들이 나타내는 값에 선형식으로 나타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y의 값이 그러니까 출력 값이 입력 값과 선형식보다 좀 더 복잡한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진다고 그러면 이런 단층 신경망 모형을 사용해서는 우리가 적합한 회귀 모형을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강의 자료 유인물에서도 우리가 나눠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y 값이 이 x의 자승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y가 x 빼기 5의 자승 더하기 어떤 이 에라텀 어떤 오류 에라텀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이런 이제 2차 관계 데이터들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만약 우리가 그 y 값을 이전 앞에 동영상에서 개발한 그런 이제 단층 신경망 모형을 사용을 해서 예측하면 이런 그 2차 관계식을 예측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선형 관계식만 이제 예측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개발한 단층 텐서플로우의 단층 신경망 모형을 다시 이제 실행을 하고 다만 뭐만 바꿔주느냐 그러면 이전 시간에는 리니어한 선형적인 샘플 데이터식을 이제 샘플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강의 자료로 나눠준 그런 이제 그 2차 함수 샘플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입력 데이터에 대한 회귀식을 예측하는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뭐 이전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좀 값이 컸다가 쭉 해서 값이 줄어들었다가 이제 다시 커지는 그런 이제 2차 함수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2차 함수식을 플러팅을 해보면 이런 이제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데 5일 때 값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20까지 이렇게 커지는 이런 2차 함수식을 가지는데 이런 이제 샘플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전 동영상에서 개발한 단층 신경망 모형을 적용해서 이제 회기식을 예측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뭐만 달라진 거죠. 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풋 데이터만 이제 우리가 바꿔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만 바꿔서 실행을 하는 거니까 뭐 프로그램은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 입력 데이터만 이제 우리가 바꿔준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세션 변수를 만들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행을 해 보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에러 틈이 별로 줄어들질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A하고 B는 뭐 크게 변하지 않는데도 에러 틈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번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 에러가 오류가 별로 안 줄어들죠. 여기에 거의 변하지 않고 882.9082. 그 다음에 A 개수와 B 절편값도 뭐 별로 변하지 않고 거의 그래서 아마 오류를 최소화하는 그런 A하고 B에 이제 수렴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기식이 어떤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입력된 샘플 데이터들하고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에러 아웃 지난 이제 우리가 그 선형 회기식을 할 때 사용한 그 출력 값으로서 에러 아웃하고 A 아웃하고 B 아웃을 이제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는 Y estimated라는 그 텐서를 Y out이라는 변수로서 이제 출력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Y out 그러니까 Y estimated 된 값하고 그 다음에 이 Y 추측 값하고 그래프를 그려봤어. 이게 얼마나 틀리나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단층 신경망을 사용한 그런 그 선형 회기식이 실제 이제 2차 그 샘플 데이터의 경우에는 얼마나 부적합한가 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X 데이터의 모양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데이터의 모양을 보면 이제 샘플이 199개인 그러니까 벡터들이죠. 1차원 배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는 그런데 Y 아웃은 보면 이게 텐서죠. 텐서기 때문에 행렬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의 행으로 돼서 샘플이 몇 개죠?
칼럼이 199개고 행이 하나인 이제 2차원 배열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차원 배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행렬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로 이제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X축에 있는 값하고 Y축에 있는 값을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1차원 그 배열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스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파이썬의 리스트로. 그래서 이런 1차원 배열들은 파이썬의 리스트로 그냥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2차원 배열은 행렬은 파이썬의 리스트로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중에서 지금 첫 번째 행의 값들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을 뭘로 가져와야 됩니까? 얘를 그 1차원 배열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행의 첨자가 뭐죠? 그러니까 0이죠. 그래서 이 행의 첨자가 0이기 때문에 이 2차원 배열 중에서 첫 번째 행의 값을 다 가지고 오면 그 해당 행을 나타내는 1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yout에서 첨자가 0인 그 첫 번째 행의 값을 가지고 오면 이 yout이 하나의 1차원 배열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양을 보면 1차원 배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X 데이터와 Y 데이터, 그 다음에 Y 아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게 이제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프라 라이브러리에서 파이플랫을 사용해서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 Y 데이터는 이제 에러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캐터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Y 아웃은 우리가 선형회귀식으로 우리 이렇게 찾아낸 거죠. 선형회귀식으로 찾아냈으니까 플라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샘플 데이터들은 이렇게 2차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이제 여기 선형회귀식이기 때문에 가중치 A하고 절편 B만 예측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빨간 선처럼 예측이 된 거예요. 이렇게 빨간 선처럼 예측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학습을 오래 시켜도 이 실제 값하고 그 측정값 사이에 이 차이, 그러니까 에러가 오류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줄어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단층 신경망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복잡한 이런 데이터들을 위한 회귀 모형을 개발하면 그 실제 그 데이터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복잡한 회귀식을 도출해 낼 수 없다는 그런 이제 한계를 우리가 실제 이제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단층 신경망 모형의 이런 단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층 신경망 모형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